적조가 육지 바로 앞 해상까지 밀려들고 있습니다. 적조띠가 조금씩 옅어지고 있지만 이번 주말까지가 최대 고비입니다. 돼지 열병이 지역 축산 농가에도 확산될까 농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중 돼지고기 도매 가격도 30% 가까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순천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불거진 회비 유용 의혹 외에 이 학교 운동선수가 감독에게 수시로 폭행과 폭언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이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아침밥을 거르는 초등학생의 건강을 위해 학교 식당에서 쌀로 만든 간편식이 시범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은 좋지만 문제점도 적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남해안에 발생한 적조로 여수 지역 양식장에서 어류 20만 마리 이상이 폐사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적조띠가 조금씩 옅어지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수산당국은 이번 주말까지를 고비로 보고 긴급 방제에 들어갔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어른 팔뚝만한 숭어떼들이 하얀 배를 드러낸 채 물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적조가 가두리 양식장을 덮치면서 순식간에 떼죽음을 당한 겁니다. 이 양식장에서 폐사한 물고기는 모두 만여 마리. 적조가 육지 바로 앞 해상까지 들어온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심할 때는 고기가 다 떴죠, 이제. 떠가지고 이제 숨만 쉬고 있지. 속이야 상해지만은 또 뭐 그대로 버텨 나가야죠. 이번 적조로 지금까지 여수 지역 12곳의 양식장에서 폐사한 물고기는 모두 24만여 마리. 어민들은 산소 공급기를 가동하며 추가 피해를 막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어선과 정화선 등을 동원해 긴급 방제에 들어갔습니다. 양식장이 밀집한 여수 돌산 앞바다입니다. 적조띠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박들이 연신 황토 살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이후 3년 만에 전남 남해안에 적조 피해가 발생한 건 이달 초 불어닥친 태풍의 영향이 큽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비교적 먼 바다에 있던 적조띠를 연안 쪽으로 밀어 올린 데다 대마 난류가 유입돼 수온까지 높아지면서 적조 생물이 번식하기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현재 여수 해역의 수온은 평년보다 1도가량 높은 24도에서 25도. 수산당국은 수온이 23도 아래로 떨어지는 이번 주말까지를 최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선서 공급비도 더 적절하게 유효적절하게 잘 공급을 하고 선서 공급기 발전할 수 있는 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내년부터 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전남 남해안에서 발생한 적조는 해류를 따라 경남 해역과 동해 남부 해역까지 확산할 가능성이 높아 어민들의 우려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전남도에서만 1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6일부터 이틀 동안 도내 19개 시군에서 공공시설 파손 173개소, 과수 피해 1220여 헥타 등 모두 101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군별 피해 규모는 신안 47억 원, 진도 20억 원 등 서부권에 집중됐으며 여수 1억 원, 고흥 6,600만 원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남도가 간척지를 활용해 수산양식 융복합 단지를 조성합니다. 전라남도는 농식품부의 간척지 농업적 이용 종합 계획에 따라 농업용으로만 이용되던 간척지 가운데 6개 지구 612헥타를 수산단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지역별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단지 조성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돼지 열병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동 통제와 방역 강화 등 선제적인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돼지고기 가격 상승 등 벌써부터 여파가 심상치 않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적여야 할 가축시장이 텅텅 비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시작된 돼지 열병으로 정부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남 도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는 110여만 마리. 이 가운데 순천을 포함한 전남 동부 지역에서도 전체 사육돼지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 축산 차량과 종사자들은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거점 소독을 벌이는 등 바빠졌습니다. 시에 유입되는 축산 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소독을 하고 축사 돼지 농가에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신속하게 하고 있고요. 외부에서 들어온 차량이라든지 사람, 물품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 경계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 통제 초소 6곳을 가동하는 등 선제적인 방역 태세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북부 지역에서 연이어 돼지 열병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농민들 역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에 맞춰 양돈 농가로 잔반 반입이 금지되고 있는데도 돼지 열병이 발생하는 등 뚜렷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선 철저한 자가 소독과 이동 자제 외에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농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농장 위주로만 다닐 수 있는 그런 출하나 그 사료차를 이렇게 직접 저희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 농장에만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뚜렷한 치료제가 없으니까 좀 많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 통제와 도축 감소에 따른 돼지고기 가격 변화도 심상치 않습니다. 추석 전과 비교해 도매 가격이 30% 넘게 치솟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양돈 농가 피해는 물론 밥상 물가도 요동칠 걸로 예상됩니다. 중도민들이 지금 사재기하는 영향 때문에 아마 가격이 지금 30% 이상 폭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순천광역축협에서는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구매하신 데 있어서는 가격적으로 큰 영향이 없도록 할 것이고요. 그동안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에 맞서 청정 지역을 유지해왔던 전라남도. 잠복기를 감안할 때 이번 주가 돼지열병 확산 추세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걸로 예상돼 도내 곳곳의 대비 태세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질지가 열병 확산을 막는 중요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용수입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2019 전남 직업교육 취업 박람회가 오늘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개막됐습니다. 전남도교육청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진로 상담관과 직업교육 홍보관 등이 운영돼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교육청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는 안정적인 취업 역량을 길러주고 중학생들에게는 고졸 취업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여수의 전남대학교 국동 캠퍼스가 지자체와 대학의 공조 속에 시민 체육 공간으로 단장됐습니다. 여수시는 국동 캠퍼스에 올해 1월부터 18억 원을 투입해 축구장과 족구장, 우레탄 육상 트랙과 다양한 근린 체육시설 설치를 마무리했습니다. 전남대도 사업비 2억 원을 들여 관람석과 막 구조물을 설치하고 최근 시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여수시와 전남대는 지난해 3월 국동 캠퍼스 공동 활용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1단계 사업으로 국동 시민복합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아직도 학생 선수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운동부 코치가 있다는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보시겠지만 수준이 정말 충격적이네요. 네, 여학생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면서요. 이 학교 얼마 전에도 회비 유용 의혹 등을 저희들이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복숭아뼈 주변에 검붉은 멍이 들었습니다. 순천 모 고등학교 소프트볼 팀이었던 졸업생이 지난 2017년 감독에게 폭행을 당한 뒤 찍은 사진입니다. 배트로 정강이를 맞았는데 상태가 심각해 결국 병원에서 피를 뽑아야 했습니다. 일상이 실수하면 맞고 실수하면은 체벌받고 다 그런 거여가지고 많이 맞아서 이거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후에도 상습적인 폭행이 계속되자 참다 못해 학교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외면뿐이었습니다. 1학년 때 그만두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맞고도 있고 운동이 이제 싫다고 그랬는데 담임 선생님은 이거는 내 상관할 바가 아니라 네 감독한테 가서 말해라. 또 일렀다고. 맨날 그렇게 어린 생각 가지고 운동하냐고 그러면서 많이 혼났죠. 폭력을 일삼던 감독 A씨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오히려 기간제 체육교사로 채용됐습니다. 재학생들은 기간제 교사가 된 A씨가 최근 회비 횡령 의혹을 받는 전남도 실업팀 코치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훈련에 들어와 폭언을 하는 일도 잦았다고 말합니다.
그냥 갑자기 화를 내는 일도 많았고 이게 그러니까 술 먹고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일주일에 3번꼴, 2-3번꼴? 두 분이서 이렇게 자주 다니셨어요. 파장이 확산되면서 일부 학생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가르쳐준다고 포즈를 취하는데 그게 자기가 그러니까 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또 겁이 나고 막 이렇게 앞지르고 고함 지르는 그런 모습을 자주 봤기 때문에 해당 학교 소프트볼 팀 학생 9명은 감독 A씨와 코치 B씨를 최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포관과 폭행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회비와 보조금 횡령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네. 아침밥을 거르는 초등학생의 건강을 위해 쌀 가공식품이 이달부터 간편식으로 시범 제공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시행해보니 적지 않은 문제점도 드러나 보완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장용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초등학생들이 학교 식당으로 속속 모여듭니다. 이달 들어 3번째 먹는 아침 간편식 때문입니다. 농림식품부가 어린 학생들의 건강과 쌀 소비 확대를 위해 아침 간편식 제도를 3개월 시범 도입했습니다. 간편식을 희망한 전남과 인천, 강원 등 3개 시도 8개 초등학교 2,200명에 한 주에 2-3차례 제공됩니다. 모두 국산 쌀로 만든 주먹밥과 시리얼, 떡 등 세 종류의 일회용 포장식과 우유 등 음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리얼 어때요? 오늘 먹으니까 맛이? 맛있었어요. 안 먹는 애들도 있고 먹는 애들도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 저는 맛있어요. 어린이 건강과 쌀 소비 촉진 등 좋은 취지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전남까지 배달해야 하는 접근성과 아침 출근이 빨라진 학교 조리원의 점심 준비가 겹치고 학교 업무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아침을 담당하는 일을 우리 마을이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을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전라남도 교육청은 시범 사업 기간 학교 현장에서 아침 간편식 시행에 따른 장단점과 개선점 찾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성과 분석을 해서 좀 더 확대할지 아니면 좀 더 어떻게 현명한 방법으로 대처해야 될지 유관 부서 간 협조를 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같은 일부 문제점에도 인구 감소와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전남에는 학교 밖 노인 일자리 창출과 돌보미 등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를 선언한 전라남도와 도교육청, 시군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용기입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광양시 광양읍 초남산업단지 인근 충전소 앞 도로에서 관광버스와 덤프트럭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관광버스 운전사 68살 이모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덤프트럭 운전기사도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충전소를 빠져나오던 버스가 도로를 달리던 덤프트럭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낚시를 한다며 집을 나선 70대 남자가 실종돼 관계당국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여수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쯤 71살 A씨가 나로도 인근으로 낚시를 간다며 집을 나선 뒤 밤이 돼도 연락이 닿지 않자 A씨의 가족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해경과 소방 등 관계당국은 갯바위에서 A씨의 낚시용품이 발견됨에 따라 낚시를 하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장이 권오봉 시장에 대해 의회를 겁박하고 있다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서 의장은 오늘 임시회 개회사에서 지난 7월 권 시장이 일부 시의원들을 상대로 한 발언을 거론하며 민의의 전당인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시의원을 윽박지르거나 모욕하는 것은 주권자인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서 의장의 오늘 발언은 지난 7월 본회의 직후 돌산읍 영화세트장 예산 관련 논란과 관련해 권 시장이 회의장을 나가면서 주종섭 의원 등에 대해 감정적 표현을 한 데 대한 지적이자 반발로 해석됩니다.
오는 21일 순천 드라마 촬영장에서 2019 순천 관광 단편 영상 페스타가 개최됩니다. 순천시는 2019 순천 관광 단편 영상 공모전 시상식과 연계 단편 영상 페스타를 열고 드라마 촬영장을 배경으로 복고 의상 체험과 추억의 연극 공연 등이 마련됩니다. 순천 드라마 촬영장은 70년대 달동네를 배경으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조성돼 이색적인 관광 명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스마트 드론 산업대전을 앞두고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광양시는 최근 경찰서와 지역 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부 일정과 관리 계획 등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드론을 활용해 산단과 항만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물 안전 분야를 특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19 스마트 드론 산업대전은 드론 수요 창출과 사업 발굴을 위해 다음 달 16일부터 광양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섬진강 두꺼비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도로 표지판이 설치됐습니다. 광양만 녹색연합은 두꺼비 로드킬이 자주 발생하는 1km 구간에 감속을 안내하는 표지판 8개를 설치했습니다. 단체는 산란 시기에 로드킬을 당하는 두꺼비의 숫자가 점차 줄고 있지만 여전히 매년 100마리 이상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서식지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